안녕하십니까? 종로국가정보학원에서 정보사회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중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보사회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정보라고 하는 그 막연한 개념이 현대는 늘 정보와 사회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막상 이걸 일종의 어떤 학문으로 일단 정리해서 공부하기에는 막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용어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조금 일단 생소한 일단 그런 개념들도 많이 등장해서 껄끄러워하는 과목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공무원의 시험 출제의 경향을 보면 아주 까다로운 문항이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단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필수적인 용어들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무작정 암기라기보다는 이 개념이 타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고 이 개념들이 쭉 발전하다 보면 뉴미디어 같은 정보사회 총화들과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면은 이렇게 난공불락의 과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정보사회론의 첫 번째 강좌는 정보의 기본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부분입니다. 자, 정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다양한 개념으로 우리 활용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정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공과 개념의 그 공학에서는 일정량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 쉽게 말하면 일단 현대사회는 산업사회 이후에 정말 복잡다단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투명한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속에서 적절하게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걸 정보라고 얘기한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는 정보를 여러 가지 일단 물질과 에너지,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정량적인 의미의 일단 개념으로 활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큰 폭넓은 그 개념에서 정보를 바라볼 때는 물질이 어떻게 시간,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객관적인 정량화된 시스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는 모든 조직화돼서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체계적인 지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공학이나 사회과학이나 경제학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별해가지고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건 정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그런 알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 이외에도 때로는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정보의 개념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정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학문적 개념으로 접근도 하는데, 이럴 땐 정보를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개념들을 이렇게 모아봤더니 정보는 정리된 데이터이다. 자,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꼭 접하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와 정보의 그 구별이겠죠. 아직은 뚜렷한 대상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펼쳐져 있는 것들을 데이터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끌어모으는 걸 정보라고 얘기한다면 정리된 데이터라는 표현이 맞는 말이죠. 자, 정보란 어떤 목적의 지향점에 맞게끔 추려지고 정리된 데이터를 얘기한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정보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의 또 다른 일단 개념은 다양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자, 뒤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보의 여러 가지 유형을 공부하시겠지만, 정보는 글과 그림, 부호 등등의 다양한 시그널적 현상들을 모아가지고 형태를 굉장히 다양화시켰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지금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자료들도 시각적인 자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정보의 다양성 중에 한 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단 이 자료 화면을 보지 않고 제 목소리만 일단 청취해가지고 듣는다. 그러면 청각자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는 표출되는 양상이 꽤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정의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일단 우리가 개념화 시킬 수 있겠죠. 관찰이나 측정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실제 여러 가지 일단 현상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이나 아니면 그 자료를 얘기할 때, 우리는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찰, 측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 가지고 접한 것들 통해서 수집했던 자료를 실제 상황의 여러 문제에 봉착할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의 어떤 데이터다 또는 자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사전적인 의미는 또 군사적으로 활용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정보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1차적으로 수집된 첩보를 분석 평가에서 얻은, 그러면 정보라고 얘기할 때 군사적인 용어에서는 적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그 적에 맞서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것들의 자료를 우리 얘기할 때는 군사적인 일단 의미에서의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적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나 소식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상태의 총량이라고 얘기해서 정보량은 결국 데이터의 총량을 얘기하는데 바로 컴퓨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실 게 사전적인 의미의 일단 논의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 밖에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 까다로운 일단 학자들도 일부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 정보이론의 아버지는 클로드 셰넌이고, 자, 엔트로피란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좀 더 강조했던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란다우어의 원리의 그 유명한 럴프 란다우어도 역시 해당되는 학자고요. 맥도우나 페롤도 여기에 들어간 학자입니다. 셰넌은 일단 정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처음에 얘기할 때 정보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겠습니까? 불확실성과 불투명을 줄여준다. 이런 역할이 바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형식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정보는 엔트로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엔트로피의 감소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라고 일단 셰넌은 얘기했습니다. 란다우어의 원리의 그 롤프 란다우어는 정보란 전달된 커뮤니케이션을 간단하게 줄여놓았다. 전달된 커뮤니케이션이면 꽤 양이 많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얘기를 일단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잡다한 얘기들이 일단 꽤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서로 전달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의외로 일단 간략할 수 있어요. 그런 간략한 덩어리를 우리는 정보라고 얘기한다. 이게 바로 란다우가 얘기했던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줄여준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보의 또 다른 일단 학자의 의견입니다. 맥도우도 역시 대표적인 학자인데, 정보는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데이터에 대한 표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데이터에 대한 표시다. 좀 까다롭지만 정보는 그런 데이터의 흐름에서 정확하게 뭐가 필요할지 부분을 체크하고 일단 그걸 끌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는 정보를 일단 구체하고 그 다음에 드러내기 전 상태의 원자료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일단 나한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일단 데이터다 라고 한 색한 그 부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페롤은 유용성 있는 사실을 선택하고 조직화한 다음에 이러한 결과를 사실과 사실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가진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에서 유용성 있다는 표현은 정보의 일단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간한테 유용한 자료의 전달을 얘기할 때 이런 유용성 있는 사실을 채택한 다음에 채택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어떤 관계망을 끌어내는 것들. 자, 이게 바로 데이터를 읽어내는 정보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셰넌, 그다음에 란다워, 맥도우, 페롤 등등은 여러분들이 정보사회론 공부하실 때 많이 접하게 되는 정보사회론에 관련된 학자다 라고 보시고, 여러분들 인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트로피에 대한 그 결과를 냈던 학자죠. 란다우도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란다우의 원리를 표출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양반들 참고로 한번 더 알아두시면 좋죠. 자, 정보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정보의 분류인데 우리가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정보의 분류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되고요. 자, 정보의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건 어떤 접근을 통해 가지고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자,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정보의 접근성적 의미에서 1차 또는 2차 또는 3차 정보원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정보를 습득한 것들을 원정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정보원 자체가 정보의 1차적 접근의 면에 있는, 그죠? 그래서 어떤 일단 정보를 요구한 학자가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이 처음에 마주친 것들을 1차 정보원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단행본이나 아니면 학술 논문이거나 그러니까 이용자가 원하고 있는 정보 자체를 우리는 1차 정보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반면에 2차 정보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1차 정보를 조금 더 편리하게 편집한 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인덱스라고 얘기해서 자, 앞에 있는 정보를 쭉 나열한 목록이나 색인 이런 것들이 2차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1차 정보를 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들 이게 2차 정보원이겠죠. 자, 그리고 3차 정보원도 있습니다. 문헌 안내서나 아니면 도서 목록이나 아니면 아예 구체적으로 도서관 그 자체가 3차 정보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차, 2차 정보원을 수집하고 모아놓고 그걸 조금 더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한 것을 3차 정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물론 기초 분류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정보는 자, 수용 능력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도 분류도 하고요. 등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부분입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의외로 정보와 분류를 크게 일단 의미를 두지 않고 활용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일단 정보사회론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이고 있는 데이터 또는 정보 또는 자, 일단 지식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이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일단 활용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는 보편적인 내용,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지식이라는 게 자기만의 활용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타인과의 공유와 보편성을 같이 함유하고 있는 걸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보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자료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 그러면 데이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겠습니까? 그냥 산재해 있는 원 자료들, 이걸 우리가 데이터라고 얘기한다면 데이터 중에서 자, 인간이 이 손길을 가해가지고 이것을 쓸모있고 유용성 있는 것들로 변환하는 걸 정보,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자료들을 가공하고 처리해야만 정보로서의 가치를 얻는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만 가지고도 쉽게 말하면 일단 1, 2, 3, 4, 5월에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여러 가지 수출 동향을 수치화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을 기록한 건 분명한데 나중에 한국은행이나 기타 일단 그 소비자에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이 이걸 우리나라의 물가 성장이나 물가 인상이나 아니면 자, 경제 성장의 개념으로 일단 바꾸기 위해서 쓸모있게 재가공한다면 그건 정보가 되겠지만 만약에 처음에 모아놨던 월별 무역 현황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건 데이터에 불과한 거고 데이터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인간이 유용성 있게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 나중에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는 가치 있는 것들 이렇게 표현도 하겠죠. 자, 그러면 지식은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 지식이라고 개념 삼고 그 다음에 자,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지식적 체계에서 자, 지식적 체계가 이루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가공한 것들을 자, 정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과 자료와 정보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혼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본질적으로 구분할 때, 자, 서로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료나 아니면, 자, 정보나 또는 지식이라는 걸 굳이 구별하지 않고 써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정보사회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 그 세분화된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세 가지 개념을 어느 정도는 구별해서 정확한 의미를 구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기초적으로 자, 요 세 가지를 맥도가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고전적인 구분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의 책인 정보 경제학에서 맥도는 지식, 자료, 정보를 구별하는 의미를 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단순한 방법으로 맥도는 정보와 지식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데이터는 맥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라면 메시지는 전달적 체계를 의미하는 하나의 대상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 가공되지 않은 것들로 방치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보는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데이터라고 얘기했어요. 데이터 중에서 자 일단 특정 상황에서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걸 평가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평가된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식은 앞에 있는 정보를 조금 더 넓은 시각. 아까 정보의 개념을 뭐라고 공부하셨습니까? 처음에 누구든지라고 얘기해서 보편적인 이런 표현을 배웠었죠? 그러면 자, 정보 자체는 나한테는 유용성이 있지만 그 어떤 사람한테는 유용성이 없을 수도 있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지식은 그걸 좀 초월한 거겠죠? 그러니까 정보가 좀 더 넓은 개념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지식은 엄격히 얘기하면 더 상위적 개념으로 올라가는 게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건 지식,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자 의미 분류 전에 일단 먼저 지식을 한번 조금만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식 전에 자료는 정보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 자료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는 말 그대로 자료라고 얘기한다. 이는 아직 특정의 목적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은 처음에 제가 예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역 현황이라고 얘기하는 숫자만 나열한다면 이거는 자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런 자료들은 그냥 숫자나 문자들이 나열된 상황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자 일단 먼저 자료를 분류하셔도 좋고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를 일정한 프로그램은 일종의 그 프로세스 과정을 기록한 것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한다면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가 처리 가공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또는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재생산하는 걸 얘기한다. 좀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부여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는 이게 이롭다, 아니면 그르다 등등의 여러 가지 평가 개념이 들어간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머무르고 있는 것들을 생산하는 것, 이걸 정보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급 스킬이 동원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학적 원리나 이론적으로 추상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보의 구체성보다 하나 더 높은 단계니까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반화된 정보를 우리는 자, 지식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원리적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인 타당성을 취득한 걸 지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정보의 편협성을 조금 뛰어넘은 것. 그래서 어떤 원리나 아니면 스키마 같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조금 더 인간한테 객관성을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맥도의 일단 분류에 의해서 시초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시초에 의해서 자, 지식, 그 다음에 정보,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자, 처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지식. 나열이 조금 이상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일단 중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일반화시키고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자, 추상화해서 끌어내는 과정. 이렇게 각각 하위에 상위로 올라가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식의
특성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은데, 지식은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보다 정보가 조금 더 축적 체계화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보는 일단 하나의 가치 개념으로 평가된 것들이라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빌드업 시켜가지고 쌓은 다음에 체계화시킨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보가 가공, 재구성돼서 행동으로 옮겨지게끔, 그래서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보보다는 분명히 가치 의미의 가치 창출의 면에서 본다면 더 일단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것들 얘기하겠죠.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개발하고 혁신해서 원래 있었던 값어치를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물을 하는 마음의 작용을 우리는 지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물을 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인지 능력을 통해서 사물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와 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지식을 제공하는 것들을 말 그대로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지식은 말 그대로 일종의 스킬입니다. 정당하고 진실된 체험과 믿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스킬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등등의 다양한 용어와 그 다음에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게 지식인데, 우리가 지식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쓸 때는 사실 이런 특별한 구분은 의미가 없지만, 정보사회론 입장에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정보와 지식이라는 3분법에 의해서 이해하려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정보와 지식은 이해가 쉽고 전속력이 빠를 수 있는 게 바로 일단 정보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개념으로 일단 만족하니까 사실 다이나믹한 개념은 아니겠죠. 정적이란 개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정보와 정보는 서로 간의 연결성이 좋으니까 쉽게 연결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와 연결될 수 있는 게 하위 개념이 데이터와 바로 일단 가치 개념을 부여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리가 상당히 좁은 편이죠. 그 다음에 간혹 상황에 근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때그때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이 정보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걸 확장하는데 때로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는 일단 객관적인 상황에 드러난 자료니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 복제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식이라는 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보는 드러낸 사실에 대해서 일단 설명적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 쉽겠지만, 지식은 그것들의 상위 추상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해가 더 까다로울 수 있고요. 전송성은 없습니다. 정보에 비해서. 그 다음에 지식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이나믹하죠. 동적인 역할, 행동으로 실천력을 강조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은 동적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리하지 않을까.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이 지식을 이룰 때는 주변과의 간격에 대한, 즉 하나의 프레임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죠.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역시 지식도 어떤 범주성이 필요하다. 데이터와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죠. 정보와 연결성은 있을지 몰라도 데이터와 연결성은 떨어지겠죠. 그죠? 상위 개념이 지식, 하위 개념이 데이터니까 데이터와 지식은 바로 연결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겠죠. 늘 상황에 근거한다는 것은 간혹 상황에 근거한 것보다 지식은 어떤 걸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지는 게 지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식 자체가 활용성이 있으려면 그거에 대한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그 활용성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드는 게 지식이다. 추상성과 그 다음에 고부가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가령 여러분들이 정보를 일단 전달받고자 하는 건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겠지만,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상위 개념을 얻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니까 정보에 비해서 정보의 비용이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의 비용보다 지식에 대한 일단 비용은 훨씬 더 그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나름의 목표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이용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고, 왜냐하면 대가가 들어가니까 이 대가에 대한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지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굳이 정보와 지식을 구분하고 분류한다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